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신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각 정당에서 선거에 따른 책임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뜨겁게 가중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당의 경우는 농공행상에 혈안이 된 인상을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책임 논란의 소재를 여러분한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세대 포이론, 호남 30% 획득론, 10%차 완성이라는 요지 어떤 그 호언장담으로 일관해 왔으나 다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당원 게시판에서는 실패한 전략, 추진자 이준석은 사퇴하라, 혐오와 갈라치기 외에는 아무 전략이 없었던 대표, 혹시 민주당 엑스맨이냐는 그런 반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여유있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겨우 0.73포인트 차이 신승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 추궁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이 이 대표를 비판하는 근거 중 하나는 청년층 포섭 전략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했던 2030 세대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이들이 지지와 국민의힘의 강관 지지층인 60대 이상의 지지를 결합하는 소위 세대 포이론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40명의 청년 보좌역을 임명해서 그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부진했기 때문에 논란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2030 세대가 젠더와 공정 이슈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싫어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청년층 지지를 자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세대 포이론 전략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개표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30대에서는 윤 당선인이 48.1%,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6.3%로 박빙으로 드러났습니다. 20대에서는 오히려 윤 당선인이 이 후보에 47.8대 45로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의 자신감과 달리 청년층이 윤석열 쏠림 현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공약이 여성층이 반발을 사며 오히려 역효과를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 언론의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예컨대 출구조사에서 20대의 경우 남성은 58.7%가 윤 당선인에게 표를 줬지만 여성은 반대로 58%가 이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대에서 50대 여성 모두에게서 윤 당선인이 이 후보에 뒤지는 득표 결과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당내선 이 대표가 일부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만 보고 선거 전략을 짰다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젠더 문제에 접근할 때
젊은 여성들에게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윤희석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도 젠더 갈등이 도드라지게 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자신감을 보였던 호남 표심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호남에 여러 차례 방문하며 소위 이준석식 서진 정책을 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당일인 9일 윤 당선인이 호남 득표율에 대해서 20%는 당연히 넘을 것이고 30%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역효과로 돌변하는 상황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윤 당선인이 득표율은 광주 12.7%, 전남 11.4%, 전북 14.4%에 그쳤습니다. 호남 전체로는 12.9%였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높은 득표율이지만 이 대표의 목표는 한참 못 미친 결과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윤 당선인에게 호남에서 역대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주셨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했던 수치에 미달한 것을 아쉬워하기 전에 더 큰 노력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저녁엔 광주를 찾아 감사의 뜻을 담은 인사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판세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0.73포인트에 불과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안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일, 비아냥거렸던 일, 지난 12월 당무 보이콧을 선언하고 돌연 지방으로 떠나며 당내 잡음을 일으킨 것 등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는 젠더 갈라치기 정치,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결과가 초박빙이었던 이 중 하나로 선거 막판 2030 여성의 이재명 민주당 후보로의 결집이 꼽힌다고 쓰고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 기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경향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는 불과 0.73포인트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후원금을 보내며 이해를 구할 정도로 국민의힘 반대를 위한 투표가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준석 대표가 앞장서서 이대남을 공략하려고 젠더 편가르기를 한 데서 초래된 결과였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기존 입장을 바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 공약을 SNS에 올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세계 여성의 날에도 이 공약을 재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편성해서 여성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국민의힘당의 형태가 온라인에서 횡행하는 그런 실패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본 적이 없던 양상에
당혹해 하던 여성들은 투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에 반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일에 SNS에 올라온 세상의 절반을 비하하고 혐오하며 부끄러운 줄조차 모르는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글이 대표적인 이슈였습니다. 정치 세력이 대놓고 반여성 정책을 내거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여성들은 주 선거에서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국민 선대육 인사는 20대 등 젊은 층 표를 얻기가 그동안 워낙 어려웠는데 이대남 겨냥 전략으로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억지 취지의 어떤 입장을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치 않은 행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득표를 위해 했다는 스스로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젠더 갈라치기는 결국 국민의힘의 간표 요인이 됐던 것은 주지사실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선거로 더 깊어진 젠더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우선 젠더 관련 공약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여권 정치인들이 성비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를 바로잡는 데서 나아가 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등 다양한 불평등을 완화할 세밀한 개선책을 내놓을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을 자극함으로써 간표 요인을 중폭시킨 대표의 행태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공통의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 젠더별로 느끼는 두려움과 억울함이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일이 쉽지 않다고 여기는 이들을 좋은 정책으로 돕지는 못할 망정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젠더 갈등을 조장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또래의 2030에 대한 세대의 이 대표가 이런 전략을 추진했다라는 것은 감히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유권자들은 이번에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후보자도 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1등 공신으로 대통령,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호수 검찰총장을 거명하고 그 다음이 국민순위라고 했습니다. 여당 선거 전략을 추진한 이 대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군에 대한 회방꾼으로서 1등의 역신이 바로 이준석 대표라는 입장을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께서는 사퇴라 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선거 후 민주당은 책임 논란에서 문제에 관련해서 공론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0.73% 당선자를 냈다는 그런 입장에서 논공 행상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선적 명분을 내세워서 기세등등한 승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선거는 비긴 결과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특히 불량 여당 후보라며 압승장담하고 호기 부린 여당 누구 하나 책임 부분을 들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급하고 있습니다. 전략에 실패한 대표를 감싸는 모습도 방송이나 신문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젠더 갈등을 촉발하고 그 엄중한 상황에서 가출을 밥 먹듯 했고 정치 식견이 부족한 당대표 스스로 지지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서는 것이 도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선거 공신에 반열에 있는 것으로 우겨대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닥칠 지방선거에서 과연 승자가 될 수 있는지 국민의당 여러분께서는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지났지만은 책임 문제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똑똑한 대표라면 스스로 물러나서 내일을 기약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지지자에 대한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공당의 대표로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당은 위세등등하게 논공행상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0.73포인트의 신승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어떤 책임을 문책함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국민의힘당의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공행상에 치중하고 민주당처럼 관련자에 대한 책임 문제에 덮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3개월 후에 지방선거의 필패 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